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의 시선이 한 나라로 쏠리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문제를 단 하나의 도시가 해결해냈기 때문입니다. 저 수치 진짜 맞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이고 시스템이고 문화입니다. 세계 환경 보호 국제 세미나 현장. 그곳에서 수많은 석학들이 입을 모아 감탄한 한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현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환경부 조사관입니다. 지구 곳곳을 돌며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스템, 탄소 감축 방식 등을 점검해왔죠. 수치에 속아본 경험도 많고 현장과 데이터 사이의 괴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세미나에서 저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처음엔 구색 맞추기용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이슈가 생겼다며 본부에서 파견을 지시했을 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말들로 포장된 국가 브리핑, 실제로는 제도도 엉성하고 현장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메일을 확인하던 중 긴급 현장 점검 대상국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순환 완결형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능케 한 곳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던 나라라니. 환경 세미나에선 다들 한국을 이야기하길래 그 실체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위한 수집형 출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짐을 싸며 늘 해왔던 방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평소처럼 현장을 둘러보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동료가 건넨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야.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기내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활주로와 통신탑을 바라보며 그저 또 하나의 출장지에 도착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입국 게이트를 나선 순간 왠지 모르게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 엄습해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정돈돼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모든 절차가 부드럽게 흘러갔고 무거운 짐도 자동 트랙으로 따로 실려 나갔습니다. 심지어 제 핸드폰도 신호세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로밍을 제대로 했나 싶어 설정창을 확인했더니 LTE가 깔끔하게 잡히고 있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예약된 호텔까지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 내비게이션 음성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안내를 해주었고 운전기사분은 공손하면서도 절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는 방식일까요? 시스템의 질서와 인간적인 예의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방 안에서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평일 오후의 도심 사람들이 제각각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정연했어요. 누구 하나 길을 막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코디네이터와의 첫 미팅을 위해 호텔 주변을 걸었습니다. 구글맵 대신 현지에서 자주 쓴다는 앱을 설치했는데 길 찾기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죠. 이 정도까지 정확할 수 있나? 어느 골목을 지나도 방향을 놓치지 않았고 지하철 입구를 지나칠 때면 와이파이 연결 신호까지 안내되었습니다. 미국에선 볼 수 없는 감각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하철 내부였습니다. 승강장은 깨끗했고 벤치 하나하나에 온열 기능이 있었으며 열차가 도착할 시간을 초 단위로 알려주는 전광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보고서에는 이런 것들이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 인식 수준이 높다, 기술 활용이 체계화되어 있다 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실제 현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 판단한 건 아닐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처음으로 현장을 직접 보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난 사람은 정태성 박사였습니다. 자원순환 정책과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인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 기획과 실행을 두루 경험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서 실체를 직접 보여드리는 쪽으로 일정을 짰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보다 현장이 먼저라는 점에서 우리의 목적은 일치했습니다. 제일 처음 향한 곳은 동대문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었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하나로 매일 약 2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이곳으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정 박사는 우리가 타고 온 차량이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구청과 인근 공공건물의 난방에 사용됩니다. 한 해 기준으로 약 9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죠. 시설 내부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폐기물 냄새로 가득할 거라 짐작했지만 정화 시스템 덕분에 공기는 정갈했습니다. 악취 저감 장치를 갖춘 전용 밀폐 구역에서 모든 분쇄와 발효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RFID 음식물 쓰레기 수거기였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드를 대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음식물 투입 후 무게가 실시간으로 측정됐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요금이 바로 표시됐습니다. 이게 바로 무게 기반 종량제입니다. 2013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30% 줄었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과거엔 바다에 버리는 방법으로 처리했지만 2013년부턴 런던 협약에 따라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죠. 살 길은 단 하나,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워싱턴 본부에서 봤던 그 수치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95% 재활용률, 하루 4,000톤 처리. 그 모든 숫자가 지금 제 눈앞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설 외부에는 푸드뱅크 차량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수거해 필요한 이들에게 연결해주는 차량이었습니다. 처리가 아니라 예방까지 고려된 정책. 저는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총 3곳의 현장을 돌았습니다. RFID 기반 공동주택 단지, 민간 음식점 분리수거소, 그리고 이 자원화 센터. 정 박사는 말보다 현장을 보여주려 했고 저는 어느새 더 이상 기록을 위한 관찰자가 아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시의 환경자원화센터로 향했습니다. 현직 코디네이터가 추천한 곳이었죠. 무심한 듯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계들. 그것들을 지켜보며 저는 이게 정말 내가 보던 보고서의 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장님은 저를 안내하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20톤. 이곳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들입니다. 이곳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잔재물은 바이오가스로 전환됩니다. 그는 제게 방호복을 건넸고 안내를 따라 깊은 통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탈취 시스템으로 냄새가 잡힌 실내, 자동화된 계량과 투입 과정, 벽면을 따라 움직이는 실시간 수거량 그래프.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직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 복잡한 시스템을 당연한 일상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이런 시설, 민원부터 쏟아졌겠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센터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엔 여기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셨죠. 지금은 이걸 보고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십니다. 그 말에 제 가슴 어딘가가 뻐근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또 하나의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였죠. 이곳에선 음식물 쓰레기 통마다 RFID 카드 인식기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정 박사는 제게 작은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찍고 버리면 무게가 측정되고 수거 트럭이 데이터를 받아갑니다. 매달 관리비에 자동 반영되죠. 저는 카드 단말기를 찍고 조심스럽게 버린 통을 닫았습니다. 삑 하고 무게가 표시되며 오늘까지 총 투입량이 숫자로 떴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체계 안에서 기록되고 그 기록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시스템. 아니,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도심은 빛으로 가득했고 어딘가에서 여전히 누군가는 무언가를 분리배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수치를 확인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을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타이핑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숫자와 그래프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고 있는 건 통계 자료에 담을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정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라며 특별 허가를 받아주신 덕분이었죠.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이곳이 처리 시설이라기보단 하나의 연구소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결함은 말할 것도 없고 안내센터에는 각 단계별 공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와 실시간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운영 현황입니다. 정 박사님이 제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 화면엔 실시간 수거량, 처리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전력 환산 수치까지 모두 정리돼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지표로 삼는다고요.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운영된다고요? 제가 되묻자 정 박사님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시스템이 살아남습니다. 잠시 후 실내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회색 파이프를 따라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동했고 그 내용물은 대형 발효조로 들어가 혐기성 소화 과정을 거쳐 바이오가스로 전환됩니다. 발효 후 남은 잔재물은 퇴비로 가공돼 농가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복합 탈취기와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활용해 주변 주민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있었죠. 현장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는 피드백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숫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고 의식이었고 기술과 사람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시설 외벽을 따라 걸으며 정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는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어도 이런 시민의식과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기술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본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보고서 마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단순한 기술 보고서로 끝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책상 위에 펼쳐둔 제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초안이 반쯤 완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멈췄습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재활용률과 바이오가스 생산 수치를 도표로만 정리해 본부에 보낸다면 이건 진실의 절반만을 말하는 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이 먼저 나서고 정부가 뒤따르며 기술이 그것을 뒷받침한 순환 구조였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이제 제겐 기술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공동체 철학이었고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이런 흐름을 데이터 몇 줄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술 분석 섹션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민 참여와 정책 설계 과정,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식, 투명한 운영 구조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시스템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으로 작동한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자원을 낭비한 적 없다. 그들이 버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보고서를 본부에 보내기 전 정 박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RFID 음식물 쓰레기 배출 카드. 서울 시민들이 쓰는 바로 그 카드였죠. 이제 당신도 이 순환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카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담지 못한 아주 개인적인 확신의 증거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아마 많은 질문을 받게 되겠죠. 한국 시스템은 도입 가능하냐고, 그렇게 높은 참여율은 어떻게 나온 거냐고, 그리고 어쩌면 과장이 아니냐는 냉소도. 하지만 저는 그때 이렇게 답할 생각입니다. 내가 보고 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날, 제자리엔 이미 메모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보고서 도착 확인, 조만간 전체 브리핑 필요, 국장님도 관심 가지심. 며칠 후 본부 회의실, 제가 준비한 자료와 직접 촬영한 사진, 그리고 RFID 실물 카드까지 가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 95%를 달성했습니다. 그 수치 자체도 놀랍지만 저는 그걸 가능하게 한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회의실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주정부 대표들까지 모두가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이오가스화, 전력 생산, 난방 공급, 비료 재활용까지 완벽하게 순환을 설계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고위 간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였죠? 한국이라서 된 건 아닙니까?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배경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들이 기술을 선택한 방식, 그리고 시민을 참여시킨 구조입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줬고 설득했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에게 말없이 다가온 분이 계셨습니다.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RFID 카드를 쥐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하지. 다른 주에서 시범 도입해보자고.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한국 음식물 쓰레기 시스템 벤치마킹 TF 구성한 회람 제 이름은 그 파일의 책임자로 올라 있었습니다. 본부에서의 발표 이후 놀라운 속도로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환경부 내부를 넘어 에너지부, 농림부까지 회람되었고 상원환경위원회에서도 언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질문은 가능한가에서 언제 가능한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주 3회 화상으로 정 박사님과 연결되어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수정하고 법적 검토를 하고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보스턴, 시애틀, 포틀랜드 등 환경 정책에 앞장서온 도시들의 시장단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첫 테스트베드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메일이 하루에도 몇 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부에는 이제 한국, 미국 지속가능 폐기물 관리 협력 태스크포스가 꾸려졌고 저는 그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첫 번째 시범 사업을 어느 도시에서 시작할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쁜 것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까지 함께 가져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국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쓰레기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 소개하는 일,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매일 밤 제 책상 위에는 그 RFID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증표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혁명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날 정 박사님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버려진 자원이 아니라 잘못된 위치에 있는 자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올 뿐이죠. 한국에서 배운 이 지혜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